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모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폭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남북한이 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무박 4일 동안 43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남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해 북한의 이딴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었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완전 해소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남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최고위급 접촉인 이번 협상에는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습니다. 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 과정에서 난항도 많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의에 합의했다며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날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군사 분계선 DMZ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남한의 11개 지역에서 시행이 된 확성기 방송은 재개 15일 만인 이날 정오부터 중단되며 북측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못 박은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의 성공적인 타결은 군사적인 긴장 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은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저촉은 내달 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 보도문에 명시도 했습니다. 남북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이 된 군사적인 긴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위급 접촉을 재개했고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는 진통 끝에 이날 오전 0시 55분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극적으로 타결한 것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깜짝 사과와 일부 양보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 한국 측의 요구에는 못 미치며 북한의 도발 각본이 다시 반복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 일간지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이날 역사적인 대화가 결실을 보고 북한이 깜짝 사과를 했다는 제목의 기사로 북한이 지뢰와 폭격 도발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주목했습니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타결 결과에 대해 지뢰 도발에 대해 원하던 확실한 사과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승리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북한이 익숙한 도발 각본을 고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남북한이 군사적인 대치를 끝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단기 충돌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에서도 북한의 도발 각본이 거의 바뀐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번 합의가 한국 측이 요구한 확실한 사과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최정상의 국악 명인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제3회 명인열전이 9월 12일 오후 7시 맨해튼에 소재한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와 미주한국국악진흥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명인열전은 한국의 문화재급 국악인들이 초청돼 진행되는 행사로 한국의 전통 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 홍보차 21일 뉴욕일보로 방문한 관계자들은 이 행사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이 명인들과 함께 공연을 펼침으로써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지 국악인들에게 힘이 되고 동시에 한국에서의 국악의 흐름을 전해 듣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 국악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연례 행사가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신봉사랑 연결되는 뺑파전 정말 재미있는 희극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고 정말 많이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뺑파전으로 인하여 저희들한테 깨달음을 분명히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꼭 오셔서 정말 명인열전 제1부는 정중동으로 가는 전통적인 우리 국악을 감상하시고 제2부는 뺑파전과 함께 우리가 마당놀이 서로 웃으면서 서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행사에는 판소리 인간문화재인 성준숙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 이사장을 비롯해 최경만, 김영재, 이순단 등 한국을 대표하는 9명의 국악인들과 젊은 국악인 5명이 방문해 총 14명의 국악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현지에서는 12명의 국악인이 이번 공연에 참여합니다. 1부에서는 판소리와 민요, 사물놀이, 무용 등의 한국 공연이 펼쳐지며 2부에서는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전통 마당극 뺑파전이 선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연되는 뺑파전은 효의 중요성은 물론 돈이 전부인 세상을 비판하는 풍자 해악극으로 구성돼 색다르면서도 흥미진진한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맨해튼 한인타운의 터줏대감이자 한식의 본고장인 설렁탕 전문점인 감미옥 식당이 다시 맨해튼 32가로 돌아왔습니다.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에 있던 감미옥은 지난해 연말 건물 리스 연장 계약이 불발되면서 25년 동안 지켰었던 자리를 떠났었습니다. 옛날 감미옥 위치와 인근인 32가 오해비뉴 쪽의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맨해튼 감미옥 식당이 21일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새 장소에서 선보이는 감미옥은 60석 규모의 아늑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편안함을 선사하고 한쪽 벽면에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독특한 컨셉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메뉴로는 기존의 감미옥에서 볼 수 없었던 설렁탕 등 한식 아이템에 뉴저지에서 운영 중인 최간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에피타이저 음식이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새롭게 맞이한 감미옥에서는 좀 젊은 시대에 맞춰서 저는 그냥 코리안 캐주얼 비스트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최간냉면이 감미옥에 입점을 해서 감미옥의 시그네처 메뉴인 설렁탕하고 비빔밥을 비롯해서 최간냉면의 냉면까지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했고 저번에 있던 그 장소를 저희가 이제 바꿔서 새로 깨끗하게 또 새 시대를 맞이하게 저희가 지금 새롭게 오픈하게 된 오늘 그랜드 오프닝 날에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24시간 문을 열며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는 팁이 없는 셀프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그 외의 시간은 풀 서비스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차기 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앵커 베이비 발언을 둘러싸고 아시아계 미국인이 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25일 소개했습니다. NBC 방송이 전한 트위터 내용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은 부시 전 주지사의 비판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화난 아시아인이라는 이는 미국의 대선 주자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어떻게 희생양으로 삼는지를 보여준다며 부시 전 주지사에게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인권 운동가와 미국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계 정치인도 부시 전 주지사의 비판과 거듭된 앵커 베이비라는 표현 사용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24일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는 제도를 아시아인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앵커 베이비는 중남미인들보다 출생 국적이라는 고귀한 개념을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아시아인들이 더 관계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앵커 베이비는 미국에 등록한 이주민이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국적을 얻은 아기를 뜻합니다. 바다에 닻을 내리듯 부모가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가치 평가를 담은 용어로 미국의 원정 출산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